요즘 우리가 언론을 보면은 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많이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마치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지가 주심이라도 되는 것 마냥 설치고 다니고 있어요. 자, 이미선은 1970년 1월 8일생으로 현재 만 54세고요. 강원도 화천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저 사람의 그러니까 재임 기간이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인데, 그러니까 올해 4월에 2025년 올해 4월에 임기가 끝이라고 하니까 거의 곧 끝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자,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어떤 상황이냐. 그야말로 그러니까 친좌파 성향 범죄 소굴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재가 썩었다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론이 조금 반전됐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잠시 몸을 숙이면서 조심하고 겸손한 척 하는 것이지. 사실상 저것들이 그러니까 최근까지 어땠냐면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탄핵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움직였다고. 좌파 세력들과 헌재가 노골적으로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서 주요 좌파 재판관들, 이미선 지 같은 사람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졸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겠다라고 이것들이 각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를 그러니까 지들이 깔아 뭉개려고 했다니까.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일단 이 이미선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아줌마를 보면은 임명되기 전부터 굉장히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뭐 듣자 하니 99년생, 05년생 자식도 2명 있다라고 하던데 헌재 재판관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 인간이 주요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을 굵직굵직한 것만 살펴봐도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수십억 단위의 주식 투자와 세금 탈루 문제가 이렇게 따라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던 인물이에요. 자, 물론 여러분들 정상적인 주식 투자라면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쌍으로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은 무려 3,000번, 4,000번 이상 주식 매매. 그리고 또 이미선 재판관 본인도 무려 1,000회에 달하는 주식 거래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몰빵까지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통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시간은 대부분 낮에 남들이 한창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근무 시간에 당연히 주식 시장도 열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1,000회가 넘게, 3,000회, 4,000회가 넘게 주식 거래를 반복했다면 이게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제대로 근무를 했겠냐라는 거예요. 도저히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가 없었다.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필이면은 남편도 보세요. 남편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라니까 구석구석 골수 좌파 세력들이 온 나라 모든 분야에 경찰이고 군대고 이 법조계고 그러니까 안 스며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좌파 세력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비판했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비정상적인 몰빵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내부자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라고 하죠. 당시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도 전문가들도 내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는 도저히 이게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투자 방식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수천 회에 달하는 주식 거래 이력하며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가 당연히 어려웠겠죠.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고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도 오죽하면은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반응이 상당히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2019년에도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다시피 증여세 탈루 의혹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 이런 거는 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좌파 인간들한테 따라오는 기본 옵션이죠. 오죽했으면 그래가지고 골수 민주당 좌파 정치인인 박지원 할배조차도 차라리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하고 남편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비꼴 정도였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파는 좌파가 두들겨 팰 때 찰지게 잘 때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선이가 단타를 1,000번 이상, 남편 오충진은 4,000번, 5,000번 이상. 수익률도 여러분들 무려 투자 한번 했을 때 17%씩 벌고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47%, 무려 287% 이런 게 등장을 해버립니다. 자, 주식을 여러분들 3,500만 원씩 사고 나서 평가 금액이 1억 3,600만 원 이상으로 뛰었다라고 하죠. 3,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 3,600 이상으로 그게 늘어났다니까. 무슨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지까짓 게 무슨 엔비디아 테슬라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테슬라에 지가 몇 년 전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국장에서 여러분들 이게 280%씩 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장에서 저 정도 능력이면은요.
민주당 골수 박지원 할배 말 맞다나 세계적인 주식 재벌인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의 귀싸대기도 충분히 후려 갈길 정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러니까 저쪽의 인간들도 이 두 부부를 가리켜가지고 이거는 주식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손해를 잘 안 봐요. 엄청나게 돈을 부풀린다니까. 그런데 이런 이미성 같은 인간이 우리나라에서 무려 다른 곳도 아니고 하급심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대법원하고 거의 맞먹는 레벨 아닙니까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는다라는 저게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필이면은 또 그러니까 태양광 주식 얘기도 바닥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또 무슨 문제냐면은 문재인이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 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 잠깐 반짝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공기업 한전이 개박살 났죠. 그리고 수십 조의 어떤 재정 적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라는 게 잠깐 반짝하다가 우리나라 공기업 한전의 재무 상태를 완전히 개박살을 내놨다고. 그리고 발전 비용 수지 타산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아예 가동 중지가 돼 있는 태양광도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전체 설비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온 나라의 골칫덩어리가 된 게 태양광의 현실인데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반짝하던 이 태양광 주식을 이렇게 거액의 돈을 몰빵을 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한 종목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뉴스 기사와 경제 기사들의 비판처럼 정말로 모든 것들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부 정보 없이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개인의 소신과 원리 원칙대로만 투자를 한 게 맞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지옥 같은 국장에서 손을 댔다라고 하면은 40% 50% 수익 200%가 넘는 수익을 올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누가 봐도 굉장히 이상한 거고 행동의 질이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저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경제신문 기자들이 전부 다 이거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던 것이고, 박지원 같은 저런 골수 민주당 영감탱이조차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그러니까 쿠사리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의 신 이미선 재판관의 과거 행적을 파보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이거는 신기하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당시에도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 이렇게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미선은 뒤늦게 헌법재판관이 된다면은 조건 없이 이것들을 처분하겠다라고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늘어놨습니다. 별 한번 달아보겠다고 말이죠. 아니 이미선 아지매가 참으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지매가 참 답답하다는 거야. 당신이 살아온 인생, 평생의 과거 행적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되고 나면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 뒤늦게 저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가 살아온 과거 행적 그 자체가 지금 문제라니까. 이런 여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으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운운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지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훈계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무슨 대통령 탄핵 재판 변론기일을 일주일에 어떻게 2일씩 이거를 쳐잡습니까? 일주일에 2일씩 이거 변론기일을 쳐잡아 놨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헌법재판소가 쳐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공장에서 싸구려 불량식품 기계로 척척 찍어냅니까? 재판이 애들 장난입니까? 중고등학생들의 모의 재판이야? 벼락치기 하는 고3 수험생들도 이따위로 공부하진 않아요. 시험 준비를. 그런데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진행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저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미리 민주당 입맛에 맞는 탄핵 결론을 이미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요식 행위의 절차만 밟겠다라는 거야. 그 악취가 진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임기 끝나기 전에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거죠. 아니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무슨 일주일에 2번씩 쳐잡습니까? 일반인들 재판도 이따위로 진행하진 않아요. 일반인들도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뭐 판사 앞에 그 사법부 판사 앞에 갈 일이 아마 보통 잘 없으셨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고 내가 고소를 했을 때도 이제 가끔 그렇게 사법부 판결을 받으러 갈 때가 종종 있겠죠. 우리가 뭐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정직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우리 일반인들도 일주일에 재판을 2번씩 받고 이러진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무슨 일주일에 2번씩 쳐잡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견제를 안 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성토하고 젊은 사람들도 길거리에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지들 멋대로 이미 대통령 탄핵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게 말이 되는 꼬라지냐 이 말입니다. 저런 흠결투성이에 주식 투자의 신 같은 인생을 살아온 저런 인간들, 구린내가 풀풀 진동을 하는 인간들, 정치적인 이념에 머리가 골수까지 절여진 저런 판사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군림을 하면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을 내려 꽂아버리면은 국민들은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그래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저런 인간들의 판결을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원로 헌법학자들, 법대 교수님들, 법학자, 로스쿨 교수, 전문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물론 좌파들에게 포섭된 애들도 있지만 상당히 대한민국에 많은 그런 법학자, 전문 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그렇게 이제 불공평하고 나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는 게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4월에 그러니까 저것들이 임기가 끝나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탄핵을 이거 끝장을 보고 나가버리겠다 이런 비열한 생각을 저것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더러운 정치적인 판결에 대해서 제정신이 박힌 국민들이라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공정하게 해라. 민주당하고 뒷거래 더러운 뒷거래 하지 마라.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를.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 위반소라니까. 그리고 헌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이 요즘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깊숙이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판사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정말 많다니까. 좌파 우리법 연구회 라인의 정치 판결이 온 나라에 그러니까 자정작용을 가로막고 온 나라를 마비시키고 있는 거 보세요. 원래 같았으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날아가야 되는 민주당 정치인들도 자꾸 시간을 끌어버리잖아. 법은 이미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법치가 사라지고 실종되고 마비됐다라는 거예요. 법은 이미 이 나라에서 민주당 마음대로 구부리고 비틀다 못해서 자기들이 창조해가지고 갖다 붙여버리는 장난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적당한 핑계거리,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판결을 짝짝꿍해가지고 같이 내려버린다니까 민주당 것들하고 그것들 입맛에 맞게.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여러분들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부터가 불법이죠. 또 법에 정해져 있는 공수처법을 개무시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을 공수처가 어떻게 했죠? 건너뛰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서부지법으로 쪼르르 찾아가가지고 자기들 편을 찾아서 판사 쇼핑을 해버렸어요. 이것부터가 정상적인 나라면 어마어마한 공격과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니까. 그러면은 일단 자 그렇다고 쳐.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판사는 그 자체부터가 불법이고 무효니까 판사가 바로 잡아줘야죠. 기각시켜버리든지 대꾸도 안 해줘야 정상인데 세상에 우리법 연구회 좌파 판사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정치 논리에 대가리가 오래된 잼처럼 젓갈마냥 이렇게 편향적으로 머리가 정치 이념적으로 절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좌파 판사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를 예외로 한다라면서 지들 멋대로 아주 그냥 법을 창조해가지고 현직 대통령 체포하라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버린다니까? 말이 됩니까 저게 여러분들? 지가 뭔데 법률의 어떤 효력을 정지를 하고 예외로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런 거는 그러니까 명백한 직권남용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갔어요. 직권남용의 범위를 넘어가가지고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법부 판사들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오늘 주인공 이 인간들까지 여러분들 구석구석 좌파에게 안 먹히고 정신상태가 안 썩은 곳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요 이 나라는 두 번 다시 다음 미래라는 게 없습니다. 다음이라는 거는 없어요.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 사법부 판사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소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과 대놓고 이렇게 붙어먹으면서 헌법재판소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이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시민들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